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자일주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맨 먼저 일간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십천간 중에 병화일간이야. 병화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병화는 직진성이 강한, 빛과 열을 갖고 있지만 강렬한 빛이 더 강해요. 그래서 태양과 같다, 물상적으로. 태양은 어때요? 강렬한 빛을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는 직진성이 강해요. 이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동이나 언변에서도 어때요? 돌려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진성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에서도 직설적인 성향을 보인다. 굉장히 직설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대신 솔직해. 거짓말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할 얘기 있으면 딱 다이렉트로 딱 하고 만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병자일주인데 이제 화잖아. 화인데 지지에 수를 깔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수와 기재가 잘 돼 있다. 수와 화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왜? 병자 일주들이 여름생과 겨울생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일주 이제 전체적으로 8개 궁이 중에서 일지와 일간이 수화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화 기재라고 보면은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수화 미재냐, 또 그렇게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수와 화의 균형을 보고서 이것이 수화 기재인지 수화 미재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게 특징이 독특한 게 있어. 이 병자일주, 병화일간은 내가 아주 직진성이 강한, 솔직한, 직설적인 성급함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조절을 해줘.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어요, 병자들이. 이 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조절 능력이야. 근데 이 자수야. 병화는 외향적 기질이죠. 자수는 뭐예요? 음이에요. 수는 음이다. 근데 자수는 뭐야? 내면의 깊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겉마음, 속마음. 겉은 직설적이고 외향적이지만 자수, 한편으로는 내향적 기질도 갖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일주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관이라는 자체가 정확한 도덕적인 규율, 규칙을 항상 우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병자일주들은 돌발 행동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인묘진 봄이죠. 봄부터 이제 이렇게 쭉 풀어보면 인목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면 이제 입춘과 우수 두 절기죠. 절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을 보면 월지와 일지가 관인상생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인월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격을 볼 때는 편인격에 해당이 된다. 편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성은 인은 뭐예요? 도장인자를 써요. 그렇죠? 문서와 관련이 되고, 또 하나 공부와 관련이 된다. 공부는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 공부일 수도 있지만, 이 편인이라는 거는 광범위예요. 그래서 기능공, 그렇죠? 자격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부와 관련이 많다. 근데 월지에 인성을 가르면 무조건 공부하고 살아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 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위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을 잡을 때는 항상 월지에서 격을 잡으라겠죠. 그래서 이제 인월 같은 경우에는 편인격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편인격인데 우리가 격국에서 용신이라고, 격용신이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용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을 상신이라고 한다. 서로 내가 편인격일 때는 나를 도와주고 편인격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용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신이라고 해요. 상신이라는 거는 서로 같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극대화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편인격의 상신은 어떤 거예요? 관성이야, 관성. 관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격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격이 성격이냐 파격이냐. 왜? 구조가 튼튼하냐 아니면은 약하냐,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인월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인격이에요. 지금 이제 인목 속에는 병화가 있죠. 병화는 이제 비견이란 말이야. 비견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비견, 걸록격, 양인격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인월생들은 무조건 편인격이다. 근데 이제 격국에서 말하는 편인격이 있고 또 이제 억부에서 말하는 관인상생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격국에서 얘기할 때는 편인격이지만 억부에서 억부 논리로 따질 때는 관인상생격일 확률이 많다. 왜? 100%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게 월상이나 다른 쪽에 궁위에 어떤 오행이 어떤 십성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만 놓고 볼 때는 억부에서는 관인상생격이다. 아주 좋죠? 억부 논리도 좋고 격국도 좋고. 그래서 병자일주의 인월생들은 나쁘지 않다. 서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지가 수국, 내 일간이 화야, 수국, 화. 그래서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관과 편관이 있죠. 수에는, 지지에는 자수와 해수가 있어. 그런데 해수 같은 경우는 편관이라는 것은 왜 편관이에요? 나를 극제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함부로 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정관은 함부로 치지는 않는다. 나의 명예를 살려준다. 이 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성향, 그쵸? 공명정대하다, 그쵸? 규율 규칙을 중요시 여겨요. 명예지향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편인격의 관성이 일지에 위치해 있고 좋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관성이 인성으로 물고 월지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수생모, 나를 활활 더 타게 해서 빛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다. 그래서 일단은 인월생들은 아주 뭐 괜찮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다른 궁위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 인월생들은 신강할 확률이 많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억부가 중요하냐 조우가 중요하냐. 억부도 중요하고 조우도 중요해. 그런데 내가 항상 사주는 억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왜? 사주의 기본 원칙은 중화의 원칙을 삼아요. 그래서 강한 일간은 신강한 내 일간 주체가 신강하면은 그것을 극제하고, 그쵸? 억누르거나 또 설기해서 힘을 빼줘야 돼요. 누출시켜줘야 좋다. 근데 이제 조우도 보면은 다 억부 논리에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겨울생이면 좋으니까 화가 오는 것이 좋고, 여름생은 무조건 수가 오면 좋다. 그것도 억부 논리와 같이 따져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자꾸 용신을 찾고 내 사주에 용신이 어떤 건가 자꾸 용신만 본다. 그렇게 보면 자꾸 내가 오류 생긴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용신이 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공식에서 볼 때 억부 논리든 조우든 용신이 오는데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에 딱 넣어서 억부와 조우를 따져서 보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 사주 구조가
용신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용신이든 뭐 희용신이든 기구신이든 이 아무거나 와도 안 좋아. 또 기구신이 와도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함부로 용신을 갖다가 대입해서 따지고 풀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이 올 때, 화가 올 때, 금이 올 때, 수가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세부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나는 목이 오면 좋아, 수가 오면 나빠, 그냥 이렇게 따지면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화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은 아주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벌써 이 3년 동안 좋고 나쁨이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천간지지가 다 각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을 해석할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장간의 기운이 천간 특히 1번이 나 주체 일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또 하나 월간, 시간, 연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충이 되는지 합이 되는지, 나를 도와주는지 생하는지 설계하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사주가 신강 신약을 떠나서 사주는 오행이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겠죠. 자꾸 싸우고 충하고 이러면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뭔가가 변동 변화, 항상 불규칙적이야, 환경이. 그래서 충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합이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변수가 아주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합충이 이렇게 썩 좋다고 보면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병화야, 그쵸? 병화. 그러면 인성이, 월지의 인성이 목이 화로 이제 밀어주고 있어요. 계속 생하는 구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내 목 기운만 화기운만 강해지면 좋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성이 인성으로 물고 월지의 힘은 막강하죠. 아주 강력하단 말이야. 월지의 목 기운이 병화로 밀어주고 있어요. 튼튼하죠. 그래서 여기서 딱 막히면 안 돼. 그럼 화생, 이제 토로 다시 밀어줘야 되거든요. 기운을 계속 순환시켜 주는 것이 좋다. 한쪽에서 딱 막혀버리면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화는 나쁘지가 않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을사란 말이야. 을목을 천간에 대입을 시킨다. 을목과 천간과 어떤 합이 되는지 충이 되는 것이 있는지, 또 충이 될 때는 세력 관계를 또 잘 봐야 돼요. 약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국, 토, 금국, 목 한다고 해서 그걸 받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서로 세력의 힘에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화야. 그쵸? 아직 이제 올해의 기운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땡 하면 끝나나? 아니면 또 2월 3일 입춘 절입 시기가 되면 그때는 병으로 가니까 을사가 끝나는구나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겠죠. 기운이라는 것은 그때 딱 날짜가 됐다고 해서 전의 기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이 뚝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운도 나타나지만 그 전의 기운도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운은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초순, 길면 중순까지도 을사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야, 선생님 이거 올해 을사년이면은 이 사화하고 월지의 인목, 야, 이거 인사형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제 인사신 사명살과 축술미 사명이 있어. 왜 사명이에요? 세 가지가, 세 오행이 모여서 사명살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인사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형살이 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왜 삼형살이 성립이 되고 어떤 문제가 왜 형살을 정해놨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인목과 사화는 서로 크게 부딪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형이나 충은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충파는 항상 지장간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죠? 경금과 병화가 있단 말이야. 그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조오행의 인목의 병화와 사화의 경금이 병경충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 사주에서 이 인월생들은 인사형이 되잖아요. 내가 금이 약하면은 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것? 금의 건강이나 금의 십성이 어디예요? 돈이죠. 재성이죠. 그쵸? 재성이 어떻게 되는지, 돈, 남자들은 뭐예요? 배우자, 이성, 또 건강, 금건강. 그쵸? 금건강이 여러 가지 있죠? 원래 이제 건강이라는 것은 오장육부를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병명이 뭐 엄청 많죠. 근데 그걸 속속들이 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오행사상, 사주 명리에서, 얘기하는 오행사상을 끌어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의학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쵸? 폐장을 담당한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 그 다음에 대장, 그쵸? 이런 쪽, 그 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바이러스. 그래서 내 사주에 금이 없어. 금이 또 약해. 근데 이제 화는 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 건강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병호 이제 더 뜨거워져. 그렇죠? 태양이 두 개가 뜨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현상? 화가 강하면 나머지 오행이 약할 확률이 많거든요. 화다, 금융. 금이 약하면 이제 금이 녹아버리고 화다. 그렇다고 해서 일지에 자수, 정관, 수가 있는데 내 사주에 수가 약해. 그럼 화다, 수축, 화다, 수열. 물이 마르고 끓어버려요. 그러면 물의 기능이 약해진다. 관의 기능이 거꾸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냥 자꾸 용신, 희신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대입을 해서 공식에서 나오는 용신이 용신 역할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용신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용신이 다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부로 용신, 희신, 기구신을 함부로 잡으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묘월로 한번 볼까? 묘월, 묘. 여기 인월 같은 경우는 편인과 정관, 관인상생이 돼 있고, 묘월 같은 경우에도 관인상생이 돼 있어. 이거는 뭐 무슨 차이예요? 자, 일단은 인월 같은 경우는 내가 편인격이라겠죠? 근데 묘월은 뭐야? 정인격이지? 정인과 편인이 달라. 그런데, 관인상생격이야. 그쵸? 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있죠. 편인인데 내 사주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인성 편인이라는 것은 옛 고서에서는 효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효신은 뭐야? 올빼미 효자를 쓰죠. 그래서 이 올빼미가 내 먹을 거 밥그릇을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단 말이야. 그래서 주위에 식신이 있는지 편인 도식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천간이나 어떤 거요? 월간이나 시지, 요 옆에 식신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식신이 약한지를 또 봐야죠. 토가 여기에 존재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럼 무이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식신이죠. 무토가. 그래서 무토가 도식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주, 먹을 복, 일, 활동, 건강 영역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술충미 중에서 진토나 술토가 연지에 있는지 이것을 잘 봐야 된다. 반대로 상관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월간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지만 잘 살펴보면 돼요. 축토와 미토가 상관에 속하죠. 그래서 상관, 편인 이렇게 되면 이 머리, 순발력,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회전 능력 이런 것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창의성, 창의력도 엄청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흉신이라는 것이 잘 쓰면 아주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신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옛 고서에서부터 흉신과 길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흉신을 왜 흉신이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흉신이 내가 편인이나 상관이나 겁재나 이래서 편관이 있을 때 다른 것이 공격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상관은 흉신이야. 그렇죠? 상관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정관, 상관, 정관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때 흉신으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를 흉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상관이 흉신이 존재하는데 옆에 재성이 있으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은 정관만 조심하면 돼. 상관을 무서워한 거는 정관이다. 그런데 내가 관성이 강해. 그쵸? 그러면 상관이 있어도 쳐도 관성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상관, 정관이 될 때는 어떤 거, 변동, 변화, 움직임의 현상을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겁재는 뭐야? 겁재는 정제를 탐한단 말이에요. 나의 돈을 갈취해 가요. 항상 겁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재 흉신이 있을 때는 정제가 옆에 있는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이라는 편관은 뭐예요? 나를 치는 거야. 나를 또 방조해 주는 놈을 쳐요. 그렇죠? 같은 내가 목이다. 그러면 동료들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편관은 내 옆에 밑에 있는지 시간에 있는지 월간에 있는지를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흉신은 그런 것만 피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묘월생들은 또 재주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감성,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성향이다. 평화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공부죠. 어떻게 보면 관인상생이 잘 된다는 것은 어때요? 일간이 너무 신약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회사 생활을 하면 1번 대기업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승진이에요. 승진이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이제 사회에 늦게 진출하고 회사에 늦게 들어가도 이런 사람들은 승진이 2배 이상 빠를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간이 신강하고 순환이 잘 되면서 관인상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내 사주에 돈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가난뱅이 사주네요. 돈복이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관인상생 구조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돈이 관인상생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꼭 사주 원국에 재성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고 재성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팔자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큰 오류가 생긴다겠죠. 이 돈이라는 것은 관인상생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식상생재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관성과 비겁에서 강대강 여기에서 권력에서 또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자, 보자. 일지와 월지가 잠묘형을 짜고 있네. 상형을 짜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감정의 변화, 감정 굴곡 이런 게 조금 심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잘 봐야 된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을사라고 해서 나쁘지 않고 병우라고 해서 나쁘지 않다. 그런데 내년에 잘 봐야 되겠어요. 겁재와 정관이
좌우충을 해요. 그쵸? 일지와 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월지가 묘목이야. 묘파야. 파가 된다. 그러니까 파는 충보다 약해요. 그래서 파라고 해서 무조건 충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탁 쳐줬을 때 만약에 파도 한쪽이 약하면 그것은 소멸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 파가 될 때는 뭔가가 새로운 현상, 뭔가가 새로운 변화,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게 돼. 그러면 인성이 딱 파했다. 그렇죠? 이 사주에서는 묘가 월지에 있어도 약할 수 있어요. 하나가 있을 때는. 근데 파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은 묘목의 목의 건강, 그 다음에 문서의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궁이죠, 월지는. 그래서 묘가 파했다, 인성이 파했다면은, 직장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또 다른 쪽으로는 또 승진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그래서 뭔가가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시험을 본다. 그럼 거기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쳤죠. 그쵸? 좌우충을 하면은, 여자들은 뭐예요? 남녀 공용으로 얘기하면은, 관성이라는 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내 명예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가 약할 때는 명예가 사라질 수도 있고, 관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일지는 뭐예요? 여기는 배우자궁이에요. 배우자의 충돌. 그쵸? 이혼수. 그 다음에 불화.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또 건강으로도 또 여기에서는 뭐예요? 묘목이라는 것은 목은 물 빨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물을 딱 때린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흐름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일주의 묘월생들은 내년에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은 조금 인월보다는 묘월생들을 잘 내년에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월생 같은 경우에 이 특징이 있죠. 진토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식신을 깔았어. 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신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성, 정관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진합인데 일단은 월지가 뭐예요? 고지죠. 고지가 삼합 중에서 월지가 왕지여야 이 합이 형성이 잘 되는데, 그렇다고 합이 안 되냐? 합관계는 인정을 하죠. 근데 수로 바뀌진 않아. 근데 진토라는 것은 물의 창고예요. 그래서 관성이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둘이 자진합, 이게 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지지신금이 왔을 때는 신자진이 되죠. 그래서 물기운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화의 진월생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때요? 등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병화는 오히려 힘이 누출이 되죠. 그래서 조금 신약한 사주들이 많이 있다. 근데 신약할 때는 그래도 신강한 것이 오면은 좋죠. 그래서 이제 나쁘지는 않아, 대부분. 그런데 그래도 좌우충, 이걸 잘 봐야 돼요. 내년에 병자생들의 좌우충, 관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사화야. 사화와 진이 만났어. 월지의 진이. 이상하게 이 진사의 궁합은 잘 안 맞아요. 이때는 확장 능력이 약해진다. 뭔가 자꾸 묶여요. 그래서 그닥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생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여름생들은 사, 오, 미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생들은 이 수가 강하지가 않다. 대부분 다 그렇다. 근데 다른 궁이 뭐 수가 있다. 또 수가 강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 개만 놓고 볼 때는 이 관성, 수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에서는 수건강, 신장, 방광, 자궁, 남자들은 이제 비뇨기, 이런 관계를 좀 잘 봐야 된다.
왜? 이 뜨거움 속에서는 물이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자수라는 것은 어때요? 큰 물이 아니에요. 막 흐르고 막 콸콸 뭐 강물 같은 바닷물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고요한 고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적인 그런 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이 강하지가 않죠. 근데 뜨거움 속에서는 이 물이 살아남기가 약간 힘들다. 나는 자꾸 명예를 추구하지만 내가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화 같은 경우는 걸록격이에요. 그렇죠? 격국이 걸록격이다. 걸록격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빼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 대부분 사오미월생들은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이 토가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희용신이다, 길신이다. 그러면은 건토보다는 습한 토가 좋겠죠. 습토가. 그래서 축토나 진토가 오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막 뜨거워지죠. 올해도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을사면은 을목이 사화에게 목생 화하기 때문에 화국으로 점점 뜨거워지면 상대적으로 관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 건강, 그 다음에 관,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 이성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월생들은 더 뜨거워요. 사오보다. 이 오화는 열기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만약에 이제 연간이나 시간의 정화가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관성이 수가 살아남기가 약하죠. 그래서 또 부부 관계, 배우자 관계를 보면은 좌우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일부 종사가 무조건 힘들다고 보면 된다. 저 이혼 안 했는데요. 안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 후반기 전에는 이혼수가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월에 참이 여기는 괜찮지 않나요? 잘 보여요. 여기서 월지가 상관이란 말이야. 상관, 정관, 그렇죠? 상관, 정관 이런 것을 위하 백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가 약해져요. 이 토는 뽀송뽀송하고 조열한 토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열기가 가득 차 있어. 건조해. 그러면 건조할 때는 수가 말라버려요. 고갈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오미월생들이 관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내년 후년까지 굉장히 조열하죠. 그럴 때는 물이 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이런 쪽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판단하면 또 거기서 오류야. 왜? 때 사주 원국에 다른 궁위에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자수가 있어도 요 시지에서 금이 또 생조해 줄 수 있잖아요. 재생관으로 밀어주고 계속 하면은 이 정관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도 뜨거움으로 갈 때는 수가 약해지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생들. 도 아니면 뭐네. 가을생들은 이제 딱 보면은 신유술월생들이야. 이럴 때는 어때요? 이 신월생의 신금은 금이지만 물의 기운도 강하다. 이 금 속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특히 이제 유금보다는 신금이 물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재생관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편관은 일간에게 좀 조심해야 되고 정관은 조심하지 않아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 정관보다 편관이 나를 더 극하고 공격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거지 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간이 신약할 때는 특히 극신약할 때는 정관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재생 관살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관은 재생
관살이 안 되고, 뭐, 편관만, 재성과 편관만 있을 때 재생관살이 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간이 극신약하면은 정관도, 재생관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지만 일간의 주위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 또 목이 생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자진 어때요? 신자진 그쵸? 이런 것 같은 거는 삼합 중에 반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한 반합이 될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금생수,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병화가 불이 꺼질 수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여름생보다는 가을생들이 이 화국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올해 이제 을사년에 사화와 월지의 신금이 어때요? 이 사신, 합, 수 이렇게 무조건 보면 안 되고 내 사주에 수가 많다. 그러면 사신-합 관계가 되지만 사신형, 사신-파 관계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판단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래도 사화와 신금은 재성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금전의 관계가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가을생들은 신약 구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약할 때는 이 화의 기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구몰 같은 경우에는 정제야. 신금은 편제야. 이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야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재다들이 많잖아요. 금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 잘못하면 이제 재다 신약 구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금재성은 다른 재성과 차이점이 있어요. 금재성은 함부로 내가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재성이 금재성이냐 목재성이냐 화재성이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리 해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 유금을 까는 사람들은 사유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더 이제 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가을생들은 이 화 오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잘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유구월생들은 내년에 병오잖아요. 그렇죠? 오화를 잘 봐. 겁재가 정제를 궁겁쟁제가 될 수 있고 또 좌우충도 되고 그래서 이 신유술월생들 중에서는 유구월생들이 내년에 잘 봐야 돼요. 금전과 또 하나 이 관성, 그쵸? 금수, 정제, 재성과 관성의 동태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술월생 같은 경우는 식신정관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 유구월생들은 자유 귀문이에요.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귀문살들은 제가 이 신살들을 잘 안 본다겠죠. 그런데도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부부궁을 볼 때 자유 귀문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술월생들이 있어요. 이건 건조하죠. 이 술토라는 것은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한 상태에서 이 토는 이 자수를 잘못하면 관성을 말려버릴 확률이 많다. 이 뜨겁죠. 뜨거운 데서 식신으로 밀어서 건조하게 만들고 일지의 정관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로 내년도 좋지 않다. 오수랍. 근데 무조건 화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수랍이 잘 돼요. 왜? 병화일간에 건조한 가을의 토기운이고
또 뜨겁다. 여기 다 건조하고 뜨겁죠? 그럴 때는 이 술토가 힘을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에 잘못하면 동화가 될 수 있지만 이 자수가 제어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자수가 기운이 관성이 약해질 수 있으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성을 잘 봐야 돼요. 관성이 약해지는 시기다. 자, 아까 내가 수와 기재와 수와 미재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잘 수와 기재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 병화일간의 물기운이다. 그럴 때는 수와 기재일 확률이 많다. 그런데 요 특히 이제 해월생들은 무조건 수와 기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이 화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요 해월생의 편관이다. 그러면은 이제 편관, 격들이 많겠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혼잡사주예요. 그쵸? 혼잡은, 옛날에 고서에서부터 좋지 않다. 관살, 정관과 편관이 서로 혼잡되어 있는 사주들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업하는 관계에서는,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좋게 활용도 될 수 있어요. 순수하지는 않죠. 그래서 편관을 없애거나 또 하나 운에서 정관 한쪽을 없애서 이 혼잡되어 있는 것을 어때요? 순수하게 만들면 오히려 좋다. 근데 올해 이제 을사년이니까 사해충 그래서 편관을 충한다.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관, 편관이 혼잡돼 있을 때는 한쪽을 없애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때는 뭐예요? 월지를 충했다는 것은 어때요? 월, 직업, 직업 쪽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걸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도 대체적으로 좋죠. 그렇죠? 관성이 강할 때는 어때요? 내 일간을 치니까 치는 구조죠. 수국화에서 약해져 있어요. 근데 화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좋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월생들은 자자야. 그쵸? 그냥 둘이 부부관계 그냥 자면 돼. 그쵸? 그런 관계야. 썩 좋지 않다. 그쵸?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올바른 사람들이죠. 이 자월생들은. 그런데 조금 직설적이라고 보다는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생각도 굉장히 많고 브레이크 능력도 아주 강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자월생들이 해월생들이 자월생들보다는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를 잘 봐야 돼요. 이 자월생들, 지지에 자자, 명존이 있죠? 근데, 내년에 5화가 또 좌우충하고 있어. 그래서 관이, 움직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직업, 그 다음에 배우자, 이성 쪽, 이런 쪽이나 또, 어떤 거예요? 소송 관련, 관제 구설을, 내년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왜? 사주에 다른 궁의의 오행 총 5개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없다, 있다, 바뀌는 것에 따라서 사주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게 다 궁의별로 5개가 없는데 이것을 좋아, 나빠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겨울생에 그쵸? 겨울생이에요. 자수, 수가 기운이 강한데 여기 화가 온다는 것은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좋을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축월생들 이럴 때에는 상관 정관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자축합 아닌가요? 자축합 뭐예요? 자축합 토야. 이게 토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다. 왜? 특히 이 축월의 토는 순수한 토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동토예요. 꽁꽁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 더군다나 상관, 정관이 돼 있어. 부부관계가 상관, 정관이야. 근데 자축합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다. 왜? 축토와 이 월지와 일지가 상관, 정관 되고 있다는 거는 벌써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이걸 합으로 규합하면 안 된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토보다는 수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하게 이 축월생들 월지에 축토를 깐 사람들 사화와 축토는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쵸? 뭔가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확률이 많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요? 오화와 자수가 좌우, 충, 그 다음에 추고, 원진, 기문이에요. 뭔가가 썩 좋지 않고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직업적인 것, 어떤 거, 배우자, 건강 이런 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